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22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했다 위로해주는 듯 찾아주는 금요일에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요, 강한 더위와 곳곳에서 지금 소나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서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어제 세 번째로 기업 공개에 나섰던 현대오일뱅크가 결국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상반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몇몇 기업들이 지금 연이은 상장 철회 소식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조금 우려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공모주 시장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고 미국 경기 지표가 조금 악화된 가운데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그래도 테슬라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 발표하면서 일제히 지금 전체 랠리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덕분에 주요 종목들 상승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며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지금 2,400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한 달 만에 800선 진입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지금은 800선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 단기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가 아니에요. 장기는 하락장이고 하락 방향이지만 중간에 반등을 주면서 단기 상승으로 돈 이후에, 그럼 단기 상승은 언제 돌아왔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으로 7월 1일 날, 금요일 날 줍줍 매수다, 주워 담아야 된다, 7월 1일 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에도 얘기했어요. 7월 6일에는 박앤세일이다, 더 사야 된다 하면서 강하게 더 많이 채팅에다가 사야 된다라고 도배를 했는데, 자, 그때 이후로 한번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7월 1일 날 이때 흔들릴 때 대부분 사람들 여기서 이제 그때 장중에 2,400이 깨지고 뭐 2,300으로 깨졌던, 이게 2,291을 찍었던 저가가, 그래서 2,300이 처음 깨졌던 요 날이었는데 올해 처음 깨지니까 다들 겁을 먹었을 때에서 저는 오히려 주워 담으라고 카톡방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7월 6일 날 이때 수요일 날에서도 이거는 이제 사야 된다, 7월 6일 날 이거는 줍줍 매수다라고 여기서도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대비 시장은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좀 덜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죠. 7월 1일 대비 7월 6일 대비 확실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근데 뭐 아쉬운 거는 많이 올라간 쪽은 제약바이오서부터 해갖고 최근에서는 엔터주들, 뭐 영화 콘텐츠, 그다음에 뭐 엔터주 이쪽 애들, 왜냐면 그쪽 애들을 좀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쪽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IT 섹터가 안 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얘네들도 조금씩 움직였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하나 안 움직인 게 사료주라 그랬죠. 그래서 사료주는 언젠가는 한번 갈 텐데 이제는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료주만 안 하면 지금 수익 나요. 사료주가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세력들이 안 올리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지금 전략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일단은 사료주만 안 하면 수익 납니다. 일단 요 전략, 그러니까 사료주만 안 건드리면 다른 건 다 수익 나요.
제약주를 들어가든 엔터주를 들어가든 화장품을 들어가든 뭐를 들어가든 그냥 사료주만 안 건드리면 지금은 수익이 나는 장입니다. 그럼 사료주 언제 가는데?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올라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언젠가는 거래가 치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료주를 잠깐 내려놓고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료주뿐만 아니라 수익 있는 것들 좀 팔면서 그래서 오늘 전략은 지금 나스닥과 다우존스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 상승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FOMC를 앞두고 현금화를 20-30%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단기 조정이 시작됐거나 하락할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하락할지도 모르는 거고 FOMC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때에서 섹터가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냥 작전상 후퇴.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은 조정이 확실하면 현금을 20-30%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50%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전략을 주겠지만 지금은 아까도 다시 한번 시장을 보면 아무리 봐도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계속 지금 코스닥도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도 윗방향으로 지금 계속 2,500까지 올라가려고 모양을 계속 잡고 있는 중이고 조정을 받으려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조정이 받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2,300을 깰 것 같은 장대 음봉이 나와야 조정이 시작인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모양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 단기 반등, 단기 상승 방향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래서 매일같이 어제도 그저께도 지금 거의 3주 내내 빨간색 넥타이를 아마 7월 2일서부터 메고 왔을 거예요. 주식을 주워 담아야 된다. 그때서부터 계속 지금 3주 내내 7월 1일부터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거의 메고 오고 있는데 파란색 넥타이는 안 맸어요. 빨간색, 파란색 이거는 상승하다가 약간 애매할 때 하락이 아니에요. 상승하는데 약간 주춤거릴 때 뭐 이런 모양인 건데 자 그러면 미국 시장도 한번 보면요. 미국 시장은 더 모양이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좋아졌다고 한 것뿐 주식을 더 사라 이 전략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얘기도 있듯이 여러분들 뭐 큰 수익은 안 났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다우존스가 32,000을 돌파를 했고요. 드디어 돌파를 했고 나스닥은 어제 이미 돌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12,000을 안착을 하고 움직이고 있고 S&P도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얘네들도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들어줬다가 FOMC 때 뭐 떨어뜨리든 아니면 FOMC 거꾸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거꾸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그건 뭐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예측은 하되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시장에 100%를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은 하되 보이는 대로. 그럼 지금 보이는 대로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장대 음봉으로 지금 여기 S&P 500이 3,600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죠? 자, 나스닥이 지금 1,500이 깨졌어요, 지금? 안 깨졌죠? 자, 다우존스도 30,000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죠? 보이는 대로 안 깨졌잖아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FOMC를 무시하고 그냥 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6월달 대비, 그러니까 6월 말일 대비 여기 저점, 6월 말일 대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줍줍 매수, 저점 매수하라. 7월 1일, 7월 6일 대비 시장은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 올라오긴 했으니 혹은 손실이 조금 났더라도 현금화 전략은 20-30%를 가져가는 게 주말도 편히 보낼 수가 있고 만약에 FOMC 지났는데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 다시 주식을 담으면 되는 거죠. 20-30% 정도는. 그래서 현금화를 뭐 70%, 뭐 80%, 뭐 100%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매매를 하려면 20-30%의 현금은 항상 구비를 해놔야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다시 회수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여전히 공략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FOMC를 앞두고 일단은 수익이 났든 손실이 너무 많은 건 할 수가 없죠. 근데 손실이 적거나 거의 보합까지 올라 있는 것들을 현금화를 20-30% 해놓을 수 있다면 해놓으시라는 얘기고 이미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이 많다. 이미 벌써 현금이 50%, 70%다. 그러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근데 오늘보다는 아무래도 FOMC가 지난다면서 사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료주를 제외한 전반적인 종목들 상승장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아직 FOMC를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를 우리 시장 앞두고요. 지금 현금화 전략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흘러갈 시장 속의 흐름,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할지는 저희 방송과 함께 좀 든든하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파미셀 3.6% 수익률 가져갔고요. 대한제당 아직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녹십자 매수가 미도달됐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금 보험주 흐름 좀 명중한 상태인데요. 한화 손해보험 5.3% 수익률 가져갔고요. 삼성화재 역시 0.5%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76.6%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생명입니다. 오늘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시가총액이 일단 11조짜리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일단 보험주가 이슈가 이제 될 타이밍이죠. 왜냐면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뭐 한 번 하고 말고 이게 아니고 올 초부터 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들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대출 금리도 가격도 올라가고 은행 금리도 올라가니까 하여튼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다들 난리죠. 이게 난리가 난 게 이번 달서부터 난리들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근데 이거를 다음 달도 올리고 다다음 달도 올리고 계속 올릴 생각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 금리에 대한 이제 인식이 아니고 이슈가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0.75포인트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 1.75까지 올렸거든요. 전체적으로 올 초에 0.25에서 0.5 올리고 0.5 올리고 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1.75까지 올렸는데 연말까지 3.5까지 올릴 생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서는 3.75까지도 올린다 그러는데 그거는 걔네들이 계획인 거고요. 이게 4% 올릴지 0.75 올릴지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혀. 뭐 소세지 가격이 계속 막 1,000원, 2,000원, 3,000원, 만원, 10만 원 계속 올라가. 쌀 가격이 만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계속 올라가. 그러면 금리 인상을 10% 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잡혀야 되는데 잡힐 상황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은 올해도 농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중국도 엄청나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물량들을 자기네들이 다 흡수해서 먹겠다고 얘기를 아예 해놓은 상황이고, 그럼 미국도 지금 자국에서 해결할 것과 그다음에 소비할 것과 이런 걸 더하기 빼게 갖고 없으면 또 다른 나라에서 뺏어가겠죠. 그러면 굶어 죽는 나라들은 다 힘이 없는 나라들. 그리고 그런 게 돈이 없는 나라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됐다. 그래서 뭐 기아가 이제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게 되면 이거 물가 상승을 이거를 잡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람의 예측으로 이걸 가능한 게 없어요. 뭐 심지어 내일 날씨가 진짜로 100% 비가 올지 안 올지 100%는 없습니다. 모든 게 100%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계속 금리는 상승을 할 거고, 근데 예상보다 이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금리를 더욱더 올리는 미국의 상황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 넣어봤자, 아니 금리 뭐 미국보다 떨어지는데 뭐하러 여기 갖고 있어요? 다 미국으로 다 돌리면 되지. 그런 거죠. 아니면 다른 뭐 아르헨티나가 아니면 뭐 저기 인도에서 만약에 금리를 뭐 20% 준다 그러면 여기 뭐하러 갖고 있어요? 저 같아도 돈 빼갖고 다른 나라에다 넣죠.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게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맞춰가는데, 최소한 맞춰가거나 더 금리를 올리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 연말까지 계속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주들이 바닥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험주 하나 정도는 보자.
라는 주의로 저번에는 삼성 화재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FOMC에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버틸 만한 종목이 삼성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생명의 좀 이따 위치를 보면 은행주들도 그 자리에서 다들 어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직 보험주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은행주도 한 10%, 한 15% 올라왔는데 아직 보험주들은 올라와봤자 한 3%?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보험주 좀 만만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삼성생명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이 아니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번 주에 표적 종목들을 다 AS를 해드릴 텐데 지금 시장이 아침 대비 지금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다 시퍼렇게 또 스머프 놀이가 또 시작된 것 같은데 뭐 급락은 안 나왔어요. 근데 다들 시퍼해졌네요. 지금 다들 시퍼해졌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수익 난 것들이 있으면 FOMC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얘기한다고 해서 하락, 뭐 단기 시작됐다, 단기 조정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나 모를 조정 때문에 수익 난 게 있다면, 혹은 손실이 적은 게 있다면 20, 30%의 현금화를 일단 해놓는 게 좋다. 왜냐면 미국 시장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 왜 급등을 못 하냐고요. 지금쯤이면 2,450, 2,500으로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FOMC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얘네들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뭐 가을 종목들은 간다고 치지만 어쨌든 지금 파란색 종목들이 점점 많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떨어져도 보험주들은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면은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금요일 날이니까 월요일서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월요일 날에 하나손해보험 드렸었네요. 자,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S 하는 시간이에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월화수목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을 AS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AS를 한번 하고 한번 정리를 싹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또 포트를 또 월요일부터 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일주일에 생각하면 돼요. 일주일 동안 가져갔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은 99%를 팔든 98%를 팔든 뭐 1, 2% 남겨놔도 상관없어요. 오징어 다리. 그러니까 10% 남겨놓으니까 무조건 절반은 팔아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갈 때는 잘 팔잖아요. 뭐 100% 팔아도 되고 뭐 절반을 팔아도 되고 올라갈 때는 잘 파는데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팔아야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면 유통기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났다. 근데 손실이 났는데 막 20%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주일 만에 바닥 종목이 20% 깨진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전 종목이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면 그 종목들이 갑자기 빠져지면서 20% 깨질 수 있지만 뭐 시장이 평이하게 움직일 때에서는 절대로 일주일 만에 뭐 10% 이상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갔는데 마이너스 1%다, 마이너스 3%다. 그러면 잘라내는 거예요. 손절. 뭐 다 손절하기 어려우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의 종목을 AS를 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금요일 날에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하나손해보험. 자, 하나손해보험은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7.2% 수익이 났는데, 일단 3에서 5% 수익 났을 때에서 절반을 팔았든, 혹은 절반 팔았는데 조금 불안한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파세요. 그래서 50%에서 99%까지 어떤 분은 나는 75%만 팔래. 그럼 75% 팔면 돼요. 나머지 25% 갖고 가면 됩니다. 나는 80% 팔래. 그럼 20% 갖고 가면 되고 나는 95% 팔래. 그럼 5%만 갖고 가면 되고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최소한 다 갖고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반 이상은 파셔라. 절반 이상이라는 뜻은 50%에서 100%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오징어 다리를 남겨야 되니까 100%는 다 팔지 말고 1%라도 남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욕심이 나면 50%를 남겨놔도 되고 40%를 남겨놔도 되고 30% 남겨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보험주들은 아직 그래도 지금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하나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급을 봐서는 그렇게 쉽게 기관들이 팔아 도망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연말까지 계속 금리가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거고 미국도 계속 빅스텝을 단행할 거라서 이번에 뭐 자이언 스텝 0.75 한다고 하지만 다음에서는 그러니까 8월 달은 쉬고 9월 달,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제 예상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예상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뭐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 예상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올라가면 미국에서도 그럴 줄 몰랐다. 다 알았으면서
다 알았으면서도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럴 줄 몰랐다. 너무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갖고 전보 스텝, 울트라 스텝 하겠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니까 9월달, 10월달.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도 어쨌든 보험주들은 그런 얘기가 나와도 오히려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종목들은 떨어져도 얘네들은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됩니다. 금리 인상이. 그래서 아마 기관들이 사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위치를 보면 하나손해보험은 과거에 4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중간에 유상증자, 권리락, 배당락 등등등등 해가지고 가격이 좀 바뀌긴 했을 거지만 어쨌든 가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트적으로 바닥에 있죠. 그러면 이번에 올해 내년에서는 얘네들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동안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애들이 힘을 못 썼다 치면 이제 제로금리 끝났잖아요, 시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여기를 돌파하고 나중에 10,000원도 가겠죠. 10,000원도. 10,000원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양을 잡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장기 투자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이 났다면 절반 이상을 팔고 5% 남겨놓든 10% 남겨놓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좀 더 또 보유가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 수익률 난 거고요. 자, 7월 19일 날에 삼성화재. 오늘 드릴 종목은 삼성생명이지만 얘는 삼성화재입니다. 얘는 한 6조 정도 해요. 9조 정도 해요. 9조 정도, 9조 4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장기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은 저하고 똑같죠. 하나손해보험과 똑같이 얘도 우상향으로 열려 있기는 한데 참 여기를 돌파하기가 좀 쉽게 돌파를 안 하네요. 매수 가격은 19만 9,500원. 얘 장점은 그렇게 크게 안 빠져요. 많이 뭐 엄청나게 빠져도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빠지면 다른 종목들은 한 10%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그렇게 빠져봐야 얘는 근데 10% 빠지네요. 삼성생명이 그렇게 폭이 없고 얘는 좀 폭이 있네요. 그래도 그 반대로 얘는 올라갈 때 보면 수익도 많이 난다는 얘기인데 일단 보험주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까지는 0.5% 수익인데 얘는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FOMC 때 이렇게 하세요. FOMC에 딱 0.75포인트를 인상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나왔는데 그때에서 상승하면 오히려 더 갖고 가고요. 그때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팔아야 돼요. FOMC 결과가 나왔는데 빠진다. 그러면은 재료 소멸로 당분간은 안 가겠다는 뜻이고 FOMC 때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에 대한 부각이 점점 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 FOMC 때에서 올라가면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 냅두시면 되고 그때도 안 움직이면 얘는 뭐 그런 얘기도 별로 반응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때 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FOMC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자, 수요일 날 말씀드리는 이제 종목 팜스토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은 사료주만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요. 사료주만 안 움직이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아침이 마이너스 2%고 지금은 마이너스가 더 났을 건데 여러분들이 현금이 많다. 한 현금 보유가 한 70% 정도 있다. 그러면 그냥 냅두고 보유하셔도 됩니다. 한 20%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현금 보유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일단은 접어야 돼요. 일단 마음을 비우고 작전사 후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료주만 안 건드리면 지금은 다른 것들은 다 수익 나요. 최근에 녹십자, 파미셀, 제약바이오 들어갔던 것들. 그리고 신한수에서 얘기했던 셀리버리 계속 갈 거다 그랬는데 셀리버리 계속 올라가죠. 셀리버리 계속 올라가죠. 이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서부터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면 다 행복한데 사료주만 건드리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력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분명히 저 세력들이 저거 매집을 하고 있고 갖고 있는 건 알겠네요. 왜냐면은 올해 3월달, 4월달에 얼마나 잘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죠? 그 세력들이 저 물량 다 못 털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농사가 망해서 기근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분명히 언젠가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마음이 안 급해요, 세력들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할지 모르지만 세력들은 안 급합니다. 올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올 겨울에 어쨌든 간에 움직일 거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전 세계 농사가 망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료 관련주들 그다음에 음식업종들 분명히 한번 움직일 건데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또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저는 그래서 올해 안에 분명히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은 사료주만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속이 상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전략을
현금화 전략을 해놓고 FOMC를 맞이하자 그랬죠. 그래서 지금 손실이 10%, 20%, 30% 늘어나기 전에 지금 깔끔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위치방 모양과 그다음에 여기 수급을 보면 정리하는 건 아까워요. 하지만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세력들이 못된 장난을 한 번 더 이렇게 20%, 30% 빼고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잠도 안 올 거예요. 이거 30% 빠지면. 근데 얘네들은 빼놨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움직였고 지금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FOMC가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슬슬 이제 종목들이 파란색으로 아직 빠지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지금 빠지는 것 자체도 저것도 수상한 겁니다. 미국 시장 올라갔는데 왜 안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손실이 작을 때에서 일단은 포기, 그렇죠? 마음적으로는 일단 내려놓고 다음에 거래가 실리고 움직일 때 다시 재복수를 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매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한제당. 자,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얘도 마찬가지. 원래 이제 어제 표적 종목 줬으면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보유 기간이 되는데 FOMC가 꼈죠. 그리고 지금 사료주들이 오늘도 빠진다는 얘기는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쯤이면 얘네들이라도 수남매가 저쪽에 그 엔터주처럼 게임처럼 나와줘야 되는 안 움직이죠. 그럼 안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얘도 정리를 그냥, 왜냐면 지금 해봤자 손실이 5%가 넘질 않으니까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지금 5% 넘지 않을 때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낫고, 그리고 FOMC가 지난 다음에 상황 봐서 하여튼간 사료주만 건드리면 지금은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료주 빼면 다 움직입니다. IT도 움직이고 제약주도 움직이고 엔터주도 움직이고 화장품도 움직이는데 심지어 일단 사료주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사료주들은 괜히 계속 갖고 있다가 마음고생만 심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해놓고 다음에 거래가 확실하게 실린 다음에 이렇게 차라리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때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거래가 실리고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돈을 넣고 땡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에서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일단은 정리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종목이 20% 깨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30% 넘어가는 걸 방지하고 50% 그래서 반토막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수익 날 때도 팔지만 손실 날 때도 깔끔하게 일단 정리했다가 다음에 다시 복수를 하자. 뭐 이런 전략인 거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7월 달에 들었던 종목인데 코리아 서키트하고 테스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얘는 수익률은 6.8%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료주만 안 건드리면 다 수익 나요, 지금. 지금 표적 종목 보면 유일하게 사료주만 손실이 났습니다. 다른 애들 다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료주만 건드리면 계속 그 늪지대에 늪에 빠져갖고 계속 수렁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세력주들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안 가겠다. 이게 판단이 들어서 사료주들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계속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일 때 다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사료주만 빼고 뭐 IT를 공략하든 다른 거 공략하면 다 수익 나는데 일단 사료주만 이러는 거니까 일단 사료주만 일단 조심하시고,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6.8% 수익인데 당연히 절반 이상 수익 난 것들은 팔고 현금화를 20-30% 만드는데 얘를 쓰이면 되고요. 이미 20-30% 되어 있다면 얘도 아직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뭐 21,000원 정도에서 22,000원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테스. 7월 8일 날이었던 테스는 얘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아까 코리아 서키트는 거의 올라간 게 없지만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한번 팔아주고 조정받을 때 다시 재공략을 밑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AS를 이것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생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자, 차트를 보면은 은행주들이라든지 뭐 신한지주, 기업은행, 뭐 KB금융 얘네들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제주은행이 아주 많이 올라갔고요. 제주은행, 그다음에 BNK금융주주, BAK금융주주 뭐 이렇게 모양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튈 수 있는,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수혜제로 다시 부각이 되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생명도 모양이 이제 쭉 빠지기만 했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는 모양이라서,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고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분차트로 봐서는 한 19,800원 이하로 좀 싸게, 더 싸게 사면 좋아요. 그래서 싸게 공략을 하시고 오히려 FOMC 때에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보험주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해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59,800원 이하에서 뭐 더 싸게 사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여기 저항 라인이 62,000원인데 아까 하나손해보험을 보면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보험주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오랜만에 제로 금리였잖아요.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거의 제로 금리가 된 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때서부터였나? 하여튼 계속 제로 금리로 지금 엄청 오랫동안 있었었는데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제로 금리 시대는 끝났죠.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매매적인 접근에서 시가총액도 커요. 팔아먹을 물량도 많고 그래서 조정 시 싸게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생명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험주에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59,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샘표식품을요 5만 원에 25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샘표식품을 5만 원에 사셨어요? 네. 그때 올라가졌는데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많이 빠져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올라가려면은 이제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이건 뭐 지금 뭐 방법이 없네요. 그냥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가 가져갈 만은 해요. 왜냐면 음식 업종이 계속 그 이슈가 되기는 할 겁니다. 일단은 7월, 8월 넘어가게 되면 네. 아마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8월이니까 이제. 방법이 없네요. 가져가야 되겠다. 뭐라고요? 방법이 없네요.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방법은 없지만 뭔가 근데 이게 좋은 이슈가 아니니까 그래요. 인류가 배가 고파갖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나야 되는 거니까 밥상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갖고 뭐 식용유가 하나에 뭐 한 5만 원, 10만 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좋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다들 불안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항상 물량이 딸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앞으로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보유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제약바이오가 얘도 많이 움직인 그 축에 속하는 종목인데 18,000원에 15%. 자, 봐봐요.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샀죠. 고점에 사면은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을 때 봤으면 사요. 여기도 살까 말까 고민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샀으면 대충 뭐 여기 요 정도 저항대에서 팔거나 여기서 팔거나 그럴 텐데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까지는 저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쳐다도 안 봐요. 주식으로 안 보입니다. 그냥 똥으로 보여요. 그러다 조정받으면 다시 조정받죠. 조정받고 나서 61선에 양봉 나오네. 그럼 여기서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그 양봉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되지만
양봉이 나와서 이쯤 나오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 네모친 여기는 살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좋은 주식이네라고 쳐다는 봅니다. 근데 이 이상 올라가면 똥으로 보여요. 똥은 들어서 피하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주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밑에서는 황금으로 보이지만 위에서는 똥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에 저는 똥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급해가지고 야 이거 더 올라갈까 해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불나방처럼. 근데 불나방도 알겠지만 불 활활 이렇게 태워놓으면은 거기에 다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죄다 물려가지고 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는 저는 쳐다도 안 보는데 꼭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쳐다보지 마세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손절은 늦었고요. 반등은 올 만큼 왔고 이제 여기서도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 그러니까 지금도 손절하는 자리, 그다음에 16,000원도 손절하는 자리, 18,000원도 손절하는 자리. 근데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사실은 지금부터 손절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미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 보고 뱀에 물린 사람 보고,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있어요, 독사에. 그러면은 요만큼 물리면은 치료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만큼 물린 거면은 여기 손가락 묶어갖고 뭐 피를 빼내든지 아니면은 뭐 주사를 놓든지 하면 되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이미 벌써 전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그 독에 물리게 되면은 그 혈관들이 다 터져 나간다 그러죠. 다 터져 나가고 사람 얼굴이 완전 보라색으로 바뀌어갖고 다들 독이 퍼져가지고 허리를 자르지 않으면은 살릴 수 없다. 이 정도면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살려 이거를. 얘가 알아서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칼자를 내줬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올라오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 이 정도 바닥에서 지금 반등 준 게 30%나 올라왔어요. 바닥에 여기서 샀으면 30%씩 났으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죠. 수익 내고.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고점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보유입니다. 저라면 손절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보유가 되는 거고 그냥 세력들을 보고 알아서 올려달라고 비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17,000원이나 18,000원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마시고 바로 정리해서 일단 빠져나오시고 다음에 살 때는 9,000원, 8,000원, 7,000원에 사세요. 그러면 물릴 일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매수 가격은 13,000원에 비중은 50%.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 있더라도 거래량이 없거나 수급이 꼬이면 그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익권역이 있으니까 손절만 잘 잡으면 되는데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는 다행.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12,100원이 안 깨지면 보유가 됩니다. 12,100원이 깨지면 지하실 10층, 20층, 100층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12,10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진 상황에서는 15,000원까지는 보유가 되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갑니다. 자, 애경산업.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쭉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죠. 근데 오늘은 또 주춤거리고 18,950원에 비중은 5%.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 저점이 깨질 때 여기서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점이 깨지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자, 빠졌다가 다시 들어줬죠? 그럼 여기서도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놓치고 요거 놓치니까 종목이 6월 달 쿵하고 빠지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20%가 더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손절을 잘해야 돼요. 주식은 사는 것보다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는 거는 냅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손절만 잘하면 됩니다. 안 올라가서 떨어지면 마이너스 50% 되기 전에 5% 내에서 자르든 3% 내에서 자르든 손절만 잘하면 돼요. 만약에 저점이 3%가 안 깨지고 5%가 안 깨진다. 냅두면 계속 보합이라는 얘기죠. 안 깨지니까. 그러면 올라갈 일밖에 없는 겁니다. 잘 한번 주말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손절 라인이 3% 5% 안 깬다. 그럼 그 주식은 어떻게 될까? 0, 3%, 5%가 안 깨져요. 그러면 0, 3%, 5% 이상으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30% 이상 깨지려면 3%, 5% 깨는 구간을 넘어가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 터치하지 않으면 주식은 알아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 단순한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라고 있는 거 대단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손실을 30% 가까이가 왜 깨지고 있는 거냐? 3%, 5% 손절 라인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 23% 정도 손실인데 일단은 반등 나오면 이번에는 17,000원짜리에서 다시 질문하시거나 거기서 손절을 노리셔야 돼요. 일단 17,000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P. 자, 매수 가격 9,760원에 10%.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되시는데 이거는 10,000원 근처까지는 한번 들어 올릴 것 같아요. 일단 거래가 좀 더 실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거래가 좀 실렸으니까 한 번은 수익으로 바뀌겠네 얘는. 다행히도 어쨌든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보유하셨다가 수익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연결이 돼서.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회원 이행시요. 세원 회원 이행시. 이행시요. 어유 많이 올라왔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00원에 15%요. 1,300원에 15%? 네네.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엄청 물렸네요. 예. 자, 이게 차트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네. 왜 올라가고 지금 1,300원까지 안 올라오면은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나 그러면은 그냥 좀 팔아버릴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네, 여기 깨졌던 저점 자리가 저항이에요, 강력한. 그 자리가 이제 1,000원이 조금 안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서기가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서 네. 지금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약하게 떨어진 종목은 네. 한 요 정도에서 걸리고 떨어지거든요. 800원 자리에서. 네, 근데 800원에서 여기를 이겨내고 여기까지도 올라왔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한 1,000원 근처까지는 한 번 더 붙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한번 손절을 단행을 하셨다가 네, 나중에 조정 다시 받아갖고 700원, 600원 떨어지면은 거기 다시 주워 담고 예,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1,000원에 또 팔고 예, 그렇게 두 번 하다 보면 수익이 또 많이 나 있을 겁니다. 한 번, 두 번만 해도 네, 1,300원을 굳이 안 올라와도 수익으로 네.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네. 경우가 있어요. 팔았더니 1,000원 돌파하고 급등해버리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불안하면 절반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뭐 그냥 지겨갖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속 시원하다 그러면은 1,000원 근처에서 다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 사고 이런 방법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00원 넘어서 그렇죠. 한 900원에서 1,000원 사이. 한 950원쯤 되면은 팔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주식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고 하는 게 발바닥에서 살 수가 없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가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겠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장대 음봉으로 15%가 쿵 하고 떨어져요. 네, 네. 그러면 15%쿵 하고 떨어지기 전에 딱 느낌으로 봐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싶으면 3에서 5%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대에서 못 팔죠. 그렇게 그냥 팍 떨어질까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이게 그러면- 지금 왜 오르는 거예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거 3,800원 하던 게 예. 지금 538원까지 뭐 얼마나 더 빠져야 돼.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죠. 예, 지금 이거 굉장히 오래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면 다들 오래 네.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네. 만약 물렸다 싶고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냥 갖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이번에는 필요합니다. 좀, 그래서 예. 매매는 하여튼간 딱 샀는데 안 간다 싶으면 버리면 되고요. 샀는데 3에서 5% 깨지다 보면 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게. 그렇죠? 네. 하여튼 이번 한 1,000원 근처 올라오면은 한번 네. 잘 대응을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부산 퓨얼셀 41,000원에 20%입니다. 두산 퓨얼셀 41,000원에 41,000원에 20%. 올 초에 사셨어요, 이거?
아니요,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 작년부터. 자, 작년부터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 차트 볼게요.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그리죠. 모양을 딱 이렇게 틀에 놓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또 반등 주고 또 내려가고, 반등 주고 또 내려가고. 왜냐면 계속 저점이 내려가니까 고점도 내려가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서는 지금 위치가 여기라 그러면 또 반등 주고 또 내려가고, 반등 주고 또 내려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갈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하든가 시장이 돌려야 되는데 시장은 완연한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게 41,000원으로 올라가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절을 어떻게 잘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 1차 손절 자리는 35,000원, 2차 손절 자리는 한 4만 원 정도 보입니다. 네, 4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1차 손절 자리는 35,000원, 2차 자리는 4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35,000원 안 들려요. 4만 원만 들립니다. 그렇죠? 본인의 바램으로만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35,000원도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4만 원 이거 35,000원을 잘 넘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고비와 산을 넘었을 때, 그 다음 보이는 그 다음 산이 이제 4만 원이 된다라는 뜻이고, 지금 네. 4만 원을 지금 볼 때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 지금은 알겠습니다. 35,000원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답답한 종목이란 얘기예요. 쉽지 않겠죠, 4만 원?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35,000원 왔을 때, 그러니까 뭐 손절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뭐 종목이 뭐 시가총액 뭐 100억짜리도 아니고 1조 9천억이나 되는 종목인데, 이왕 갖고 있는 거라면 35,000원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그때 상황이 괜찮으면 4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됩니다. 네. 네, 하락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자, 은행주들이 며칠 좀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최근에 바닥에서요. 얘도 한 12% 올라왔거든요. 올라가고 지금 떨어진다 그러면 이중바닥형을 그리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최근에 사셨네요, 은행주. 35,000원대. 오늘 음봉 나오고 있으니까 한 아까우면 3분의 1을 차익 실현하고 안 아까우면 절반 정도만 파세요. 전량 다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한 절반 정도만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다시 움직이면 그때서는 4만 원도 가능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구형테크. 3,350원. 10%. 자, 수익이 나셨네요. 자, 차트를 보면 앞에 보니까 거래가 좋죠. 그리고 거래가 말랐어요. 근데 거래가 조금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거래가 이렇게 실렸으면은 얘는 4,000원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없어갖고 4,000원까지가 지금 더디고 있는데, 차트 모양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니까 10%밖에 없다면 한번 버텨보셨다가 3,700원 정도?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은 4,000원까지 가지만 거래가 없으면 3,7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보유하시고, 이거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조금 안전하게 3,7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인데요.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갔어도 오늘 이게 막 이렇게 막 급등하거나 올라가지를 않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혹시나 모를, 아직 시장은 상승 방향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부 현금화를 20, 30% 해놓고 FOMC를 잘 넘기고 나서 시장이 괜찮네, 개별 종목들 장세가 다시 펼쳐지네,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종목들이 잘 가네, 이러면 다시 돈을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수익이 낮거나 손실이 그래도 5%가 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